토요일 저녁 9시 44분입니다. 이번 영상이 주말 두 번째 전체 영상이고 한화비전 차트를 볼 텐데 일단 왼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주말 영상을 진행하겠다. 그 주말에 올라가는 이런 개별 종목 단독 영상들은 각자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이 아니시더라도 그 영상 안에서 설명드리는 차트 메커니즘이 중요한 거니까 영상 안에서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다른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테니까 교육 영상처럼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다 아시는 종목이에요. 한화비전. 예전에 우리가 한번 매도 했던 종목이고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물려 있어요. 일단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덴티움 팔란티어 테크랑 같은 모양이지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항상 매수 타점을 애매모호하게 살짝 넘었다가 무너지는 애들이 사실상 까다로워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 채널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 차트의 모양. 일단 모양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모양에 부합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았다가 각 차트가 갖고 있는 매수 타점을 넘게 되면 매수를 한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요? 우리가 한화비전 예전에 매수했을 때는 이거였죠.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지면 이 쌍바닥을 넘게 되면 이 쌍바닥에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한다. 그치? 네, 우린 한화비전이 무슨 종목인지 당시엔 잘 몰랐어요. 저는 방산주인 줄 알았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한화비전을 보면 어디?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쌍바닥 만들었으니까 여기를 넘을 때 매수. 지금은 최근에 매수한 메커니즘은 어떤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이 이렇게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온다고 하면 직전 지수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얘가 간다고 하면은 상승한다고 하면은 일단 언덕은 무조건 넘어야 되잖아요. 언덕을 못 넘는다는 뜻은 여기서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 어떤 종목이 올라가다가 앞에 있는 언덕을 못 넘었어요. 그 얘기는 다시 꼬라박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 언덕을 넘어야지만 얘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아이들이 언덕을 넘게 되면 여기가 매수 타점이다. 그런데 언덕 중에 이렇게 하나짜리 언덕도 있고 또 어떤 언덕도 있어요. 이렇게 2개짜리 언덕도 있고 또 3개짜리 언덕도 있겠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 어디 넘을 때 사는 거예요? 여기 언덕 넘을 때 매수. 여기 언덕 넘을 때 매수. 이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한화비전을 이렇게 됐을 때 오호, 네가 그냥 이렇게 언덕으로 봐도 무방하고 여기 넘을 때 또 좀 디테일하게 보면 나름 2개짜리 언덕이구나. 그러면 일단 여기를 넘게 되면 여기까지는 가겠지 라고 해서 보고 있다가 어디 넘을 때 매수한 거예요? 요날 매수가 된 거예요. 4월 18일 날. 그랬는데 역시나 물렸다. 넘을 때 샀으면 물렸죠. 살짝 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앞에 있는 언덕은 세게 넘어야 되고 앞에 있는 언덕은 최소한 빵빵빵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시세를 줄 수 있는 돌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적으로는 넘었지만 결국에 무너졌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더블맨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걸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은 대응도 중요하고 이동평균선 5일선 혹은 20선이 깨지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내가 지금 매수하는 종목이 제대로 시세를 얼만큼 쭉 중요한 언덕을 제대로 넘을지 안 넘을지 그거를 미리는 알 수 없죠. 그래, 미리는 알 수 없어. 아니 더블맨 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넘을 때 매수한 사람들이 지금 무너졌잖아. 네. 그래서 이동평균선 21선까지 무너졌는데 얘를 홀딩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아니 무너지더라도 버틸 만한 차트적 근거가 있어야지 내가 버틸 거 아니야.
그 얘기잖아요. 그럼 영상을 제대로 안 봐서 그래요. 한화비전은 상장한 지 지금 1년도 되지 않는 종목이고 얘는 바닥에서부터 월봉이 빵빵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때려 죽여도 여기까지는 가는 거니까요. 그치? 연봉이던 월봉이던 맨 처음에 바닥에서부터 빵빵빵이 되면 얘는 때려 죽여도 여기까지는 한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지. 됐어요? 잘 들으세요. 이건 모든 종목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4월 18일 날 매수를 했지만 이동평균선 20선이 깨져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고 얘가 재차 돌파하게 되면 그래 살 수 있어요. 또 여기 넘을 때. 그러니까 금요일 날 양봉이었으니까 월요일 빵, 화요일 빵 이런 식으로 가기를 바라야죠. 이렇게 간 보듯이 매수 타점을 잡아놨더라도 살짝 넘었다가 무너진 애들이 그래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거 덴티움이랑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 덴티움도 우리가 이때 당시에 이게 언제예요? 2022년 엄청 제가 설레발 쳤던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언덕이죠. ABC 언덕이라서 이 언덕 넘을 땐 사야 돼요. 얘를 살 마음이 있으면 여기 언덕 넘을 때도 안 사면 도대체 언제 살 것이냐. 그래서 넘었어요. 넘었잖아요. 덴티움 매수했다. 에라이씨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큰 틀에서 차트를 보는 게 중요해요. 뭐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긴 그렇지만 당시의 덴티움은 2023년이에요. 여기가 2023년의 덴티움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상승이 기다리면 갈 수 있는 거라서 매수하자마자 이렇게 무너져도 갖고 있었던 거죠. 매수하자마자 꼬라박는 거예요.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한국조선해양, 뭐 성광밴드, 한국항공우주, 그지? 또 예전에 뭐 LG화학, 앞타바이오, 그래. 매수하자마자 꼬라박는 거예요. 삼성 SDI, 또 코스모 신소재. 그래도 네 기다리면 간다. 2023년 연봉으로 볼까요? 빨간 거 3개는 상승의 한 세트, 파란 거 3개는 하락의 한 세트. 적어 놓으세요, 노트에. 그래서 덴티움은 우리가 당시에 음봉이 3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양봉 하나 붙어주고 여기에서 매수를 한 거잖아요. 2022년도에.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럼 연봉이 중요해요. 큰 틀에서 보는 게. 팔란티어 테크도 그래. 팔란티어 테크도 최근에 우리가 전체 공개 영상에서도 매수 타점을 잡아놓은 거예요. 요렇게가 ABC니까 여기 넘을 때가 매수인데 이것도 요날 매수한 사람은 음봉 3개, 더블맨 음봉 3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또로록. 또로록 요 설명 잘 모르시는 분은 이번 영상에서 또 너무 다양한 설명을 하면 이게 또 영상이 너무 조잡스러워지니까 제가 영상 말미에 또로록 관련된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이렇게 음봉 3개가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팔란티어 테크도 여기 넘을 때 요날 매수한 사람은 음봉 3개 기다렸다가 됐어요. 카페24도 마찬가지지 뭐. 끔찍하죠. 네, 생각만 해도. 이렇게 볼까요? 카페24도 여기가 ABC였어요. 그래서 여기 넘을 때는 이 종목을 사야 돼요. 그래서 여기 넘을 때 샀어요. 샀다가 이틀 만에 꼬라박은 거죠. 야, 더블맨 어떻게 사자마자 음봉이 일주일 내내 음봉만 나오는 거야? 그래도 여기가 사야 되는 자리예요. 언덕을 넘을 땐 사야 돼요. 얘도 카페24도 물론 큰 틀에서 봤을 때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종목을 살 마음이 있으면 언덕을 넘을 때는 사줘야 돼요. 아니 다 똑같다고 지금. 한화비전, 덴티움, 팔란티어테크, 카페24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아이온큐도 이거 댓글 보니까 매수하신 분들이 있던데 아이온큐도 우리가 전체 공개 영상에서 언덕 넘을 때 매수를 했다면 사자마자 일주일 내내 밀린 거죠. 그래도 얘야말로
일봉상 241선에서 쌍바닥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을 때는 얘를 살 마음이 있으면 사야 되는 거잖아. 그래, 살 마음이 있으면 사야 되는 그 자리에서 매수를 했으면 내가 사놓고 알아요. 잘못 산 거는. 아, 각도가 이 모양인데 일단 잘못 샀네. 그런데 사놓고 조금 밀리더라도 그 자리는 사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없겠다 라는 자리는 조금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번 영상은 내가 살 자리에서 매수를 했으면 좀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우 막 샀는데 하루 이틀 내려오면 뭐 난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라 하시니까. 네, 죄송합니다. 목이 잠겨서 여기 다 똑같죠. 뭐 테슬라도. 전 이거 까먹고 있었는데 누가 말씀하시길래요. 더블맨, 네가 그때 당시에 테슬라 이거 나왔을 때 여기 넘을 때는 사야 된다고 했다? 그렇죠. 여기서 이 상승은 내버려 두고 우리가 여기 넘을 때 사라 그래가지고 요 다음날 매수를 했다가 요 날 살짝 넘었어요. 떨어지니까 에이 그래도 이건 갖고 있어야죠. 살 자리에 산 건데.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다시 여기를 지금 넘으러 가고 있는 거죠. 테슬라 할 거예요. 주말에 7번 영상. 여기 넘을 때 사야죠. 살 마음이 있으면. 어디서 사 그럼? 삼성중공업도 이건 우리한테 눈에 안 띄었으니 다행이지 우리한테 띄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안 샀으니까. 네. 여기도 월봉으로 보면 이건 지금 봐도 끔찍한데. 여기 고점 월봉으로 바닥에서 나오는 빵빵빵 여기 고점이 7,484원이에요. 여기 넘을 때 살 수 있다고 그랬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물렸어요. 아니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하는 차트의 경우 월봉으로 바닥에서 빵빵빵이 나오면 거기를 넘을 때는 무조건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치? 네. 그런데 요때 살짝 넘었다고요. 그럼 2년을 기다렸어야 돼. 그래도 이 자리는 살 자리가 맞기 때문에 또 뭐 욕하면서 홀딩 했겠지.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보면 끔찍해요. 여기가 쌍바닥이었기 때문에 쌍바닥, 월봉상 쌍바닥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가정한다면 이 월봉상 쌍바닥 자리를 넘을 때는 매수 타점이잖아요. 그치? 여기도 살짝 넘었어요. 당시에 우리는 이걸 매수한다기보다는 갖고 있는 사람들 나오라고 막 했을 때였죠. 네, 운 좋게도 월봉으로 뚜껑을 땄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월봉으로 뚜껑을 땄으니까 나오던지 아니면 기다리던지. 왜냐하면 바닥은 한 번 더 생길 수 있는 거니까. 항상 매수할 만한 자리에서 매수를 했으면 미련 없이 갖고 있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 뚜껑이 따지거나 일단 나와야 되는 뭐 개별적인 일봉이나 주봉상의 모양이 안 좋으면 나오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그래 매수할 만한 자리에서 매수하면 내가 주봉으로 보거나 일봉으로 보거나 월봉으로 봤을 때 최소한 5선 깨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겠다.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 할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더 복잡해지니까 그래도 뭐 어떡해. 하나비전 말씀하시니까 하나비전을 설명하려면 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국조선해양도 그죠? 끔찍하죠. 우리가 한국조선해양을 마지막에 매수한 게 어디? 여기 라인 넘을 때예요. 주중에서도 설명했었던 사자마자 이틀 만에 계속 꼬라박았어요. 아니 더블맨 어떻게 사자마자 열흘 내내 꼬라박냐 진짜 대단하다 라고 하지만 이건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꼬라박는 거죠. 네. 항상 앞에 있는 언덕은 빵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빵으로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네, 그냥 더러운 꼴 안 보려면 5일선 깨지면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래 새로 매수할 수 있으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앞에 있는 것들은
빵빵빵으로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없이 돌파했기 때문에 그 힘없이 돌파한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매수 타점이 되는 경우고, 이런 한국조선해양처럼 앞에 있는 언덕을 빵빵 뿡으로 넘은 애들은 예외 없이 일단 조정이에요. 그치?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5일선이 깨지면 일단 안타깝지만, 혹은 분탈할 수 있는 기회가 뭐 하루 이틀 후에 오면 일단 정리를 하고 다음번 매수 타점을 기다리는 게 낫겠다. 어렵죠? 네. 만약에 이번 영상을 채널에 처음 들어오셔서 보시는 분들은 야, 이 새끼 뭐 차트 들고 그냥 이것 조금 어거지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다 집어넣겠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분류해서 한번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번 영상은 그냥 기존의 구독자분들이 어렴풋이 혹은 알고 있었지만 까먹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론은 일단 애누리 없는 매수 타점에서 돌파 시 매수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주요 언덕은 빵빵빵으로 넘어야 되고, 빵빵빵으로 못 넘고 빵빵뿡이 되면 일단 5일선이 깨지면 나올 생각을 해야 되고, 다시 추후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겠고, 힘없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굳이 갖고 있겠다면, 그래서 월봉이던 연봉이던 우상향하는 차트를 들어가는 걸 우리가 선호한다. 카페24나 감성코퍼레이션이나 또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모양이잖아요. 월봉으로 보면 한국조선해양도 우리는 지금 여전히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카페24? 카페24도 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향해서 가는 걸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홀딩할 수 있는 거죠. 감성코퍼레이션도 뭐 이번 여기엔 없지만 이때 당시에 물렸을 때도 여기서 뭐 내려오던 말던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때려 죽여도 이 음봉의 시가까지는 가겠지. 그래서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어야 돼요. 응? LIG 넥스원 같은 거 보세요. LIG 넥스원 연봉 보면은 끔찍해요. 네. 음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음봉 두들겨 맞고 가는 거죠. 3개, 5개, 7개니까. 그래서 뭐 펩트론, 그래. 펩트론도 음봉 5개. 할 수 없지 뭐. 예를 들어서 응? 물려 있으면. 이걸로 뭐 바이오 사이언스도 정리되고 MC넥스 이런 것들도 이번 영상 설명을 참조하시고 각자 종목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여기 넘을 때 매수라고요. 하나비전. 끝.